네, 이번 섹션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IT 회사에 종사하면서 제가 면접 본 사람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인 IT 회사에서는 서류 전형부터 해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코딩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코딩 테스트까지 통과를 하면 기술 면접을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부 대형 IT 회사에서는 임원 면접까지 보고, 임원 면접도 1차, 2차 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IT 회사는 기술 면접까지를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그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기술 면접 질문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 이동 중에 이렇게 먼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따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센터로 가는 이유는 차량 점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훈련 좋은 게 특정 키로수 또는 기간이 되면은 기본 소모품들을 교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섹션에서는 기술 면접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발자 채용은 서류 전형,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 순으로 보통 진행되죠. 자주 출제되는 코딩 테스트 문제들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면접을 봐왔는데 뽑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뽑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는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설명을 비슷하게 다들 하지만 용도와 장단점을 설명하지도 않은 지원자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개념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지원자는 정말 뽑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설명과 용도, 장단점을 항상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면접 때 주로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인데 제대로 대답하는 지원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개념과 용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프레임워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럼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기술 면접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와그너라고 유명한 개발자가 있는데요. 빌 와그너가 쓴 책 원서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정의하라고 하면 독립성과 원자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른다. 즉, 독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기능이다. 여기서 최소 단위는 바로 함수 또는 메서드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재사용성이라는 단어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독립성이라는 단어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참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심플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가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개발을 하실 때 문자를 가공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자를 자르거나 문자를 숫자로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필요한 인자는 문자 바로 하나밖에 없죠. 문자 인자 하나만 있으면 해당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는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정렬 또는 역정렬하는 기능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테이블에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반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날짜 타입을 예로 들어보면 생일 같은 날짜 타입에서 출생 시간을 뽑는 것처럼 시간을 뽑아내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예죠. 숫자의 사칙 연산입니다. 다음으로 라이브러리를 한번 구분해보라고 하면 표준 라이브러리와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라이브러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바나 C#, 파이썬 같은 모든 언어들은 SDK라고 불리는 명세서들이 있습니다. 이들 명세서가 바로 표준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거나 또는 네이티브로 직접 구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룹화하고 랩핑한 나만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종의 개발자 또는 회사의 노하우죠. 경력 개발자를 채용해보면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말로 하면 잘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표준 라이브러리를 조합을 해서 만든 사용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언어별 표준 라이브러리도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 오픈소스라고 들어보셨죠?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 거지만 오픈소스에 엄청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영상에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하면 jQuery인데 jQuery 소스를 분석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를 랩핑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 관련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들을 검색을 해보겠죠. 그리고 화면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웹 화면 같은 경우에는 jQuery, 부트스트랩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겠고 WPF 같은 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담원 프로그램 같은 음성을 이용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VoIP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보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마다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녹이는 것이 바로 노하우죠.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라고 하면 라이브러리와 다른 프레임워크의 집합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회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개별 기능부터 기능과 기능 또는 다른 외부 프레임워크를 조합을 해서 개발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집합체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프레임워크에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집합도 있고 사용자 라이브러리의 집합도 포함되어 서로 참조와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저장,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기능 조합으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잘 만들어진 완성된 프레임워크를 현재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프레임워크를 구동시키기 위한 설정 정보들이 있으면 컨피그레이션 정보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의 역할 또는 용도가 뭐냐면 개발자는 개발 또는 실행될 때 플랫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프레임워크가 해주죠. 결국은 개발자가 편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조합하는 개발자는 엄청 힘이 들겠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엄청 힘이 들지만 사용하는 개발자는 엄청 편해질 겁니다. 즉 코어 개발 몇 명의 고통으로 수백 명의 다른 개발자가 편해지는 것이죠. 프레임워크는 단넷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이버네이시나 마이바티스, 파이썬 하면 장고가 있겠죠. 이처럼 편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단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느리다, 무겁다, 비용이 많이 든다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의 비용은 서버 또는 실행되는 PC의 리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무거운 웹 화면을 개발할 때 jQuery와 jQuery UI를 적용했다가 모두 걷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이티브로 직접 구현을 했을 때와 속도 비교를 했을 때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서버 언어에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메모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네이티브로 자료 구조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워크도 완벽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오류가 있고 그리고 비슷한 기능은 있지만 완전 입맛에 맞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수정을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있어서 추가를 하려고 하면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기능들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산 프레임워크는 또 돈을 더 들여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추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학습 또는 세팅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프레임워크는 바로 사용과 수정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만든 복잡한 소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문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막상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 기능과 맞지도 않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했던 거를 모두 걷어내는 케이스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단점이 없는 프레임워크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점을 나열했다면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개발이 아주 편하고 개발 일정을 엄청나게 단축해 줍니다.
직접 만들면 1,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을 한 달 내 또는 일주일 내에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죠. 엄청난 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검증되고 전문적으로 고민한 기능들이라서 노하우들이 있겠죠. 저의 고민과 오류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저의 경험으로는 프레임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생산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지보수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하려는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를 잘 분석하고 가장 문제없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속도와 성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와 성능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만 네이티브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속도와 성능, 개발 생산성을 다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NET 프레임워크와 자바의 프레임워크인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은 어떨까요? 물론 둘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 프레임워크의 역할, 메모리 관리, 그리고 중간 언어의 특징, 그리고 메모리 청소, 가비지 컬렉터, 그리고 지트 컴파일러, 그리고 각 프레임워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